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벌써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려면 품절된 경우가 많아서 구하기조차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네, 수치로 보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5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3명 발생해 하루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각종 폐기물이 쌓여있던 의정부 쓰레기산이 체육공원으로 바뀝니다. 당초 전액 시비를 들여서 추진되던 체육공원 조성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무자격자가 폭파 지점을 지정하는 등 위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광교 시대를 맞은 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12,123명 발생해 하루 만에 10,000명대로 올라서며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77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369명, 양주 176명, 포천 71명, 동두천 66명, 연천 6명 등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1.7%로 전날보다 2.5%포인트 내려갔으며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44.8%로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45,975명으로 전날보다 2,9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의정부시가 과거 쓰레기산이었던 곳에 체육공원을 짓기로 한 바 있는데요. 당초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려던 것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합니다. 네, 사업자 공모 결과 민간 사업자 3곳이 뛰어들었는데요.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꾸려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폐기물 26만 톤이 쌓여있던 곳, 일명 쓰레기산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 테니스장을 지으려 했다가 중앙부처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복합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공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약 277억 원. 시는 전액 시비로 공원을 건립하려다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네 번째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입니다. 지난 4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기업 3곳이 참여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꾸려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시는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체육공원이 하루라도 빨리 조성되면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초에 협약을 맺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무자격자가 폭파 지점을 지정하는 등 위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채석장에서 폭약을 넣기 위한 천공 지점은 화약류 관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가 지정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무자격자가 폭약 설치 지점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약 사용도 현장 소장 결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작업장 현장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포천 베어스타운이 동계 시즌을 조기 폐장했습니다. 베어스타운은 지난 25일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한 결과가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발 방지와 안전 점검을 위해 내년 시즌 재개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 사고 수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소식 저희가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혹시 이게 몇 번째 이사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는 개원 이후에 구청사 그냥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번이 네 번째 청사 이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광교청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첫 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더욱더 특별하게 와닿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개청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3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수원 효원로 이사당을 떠나 본격적인 광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표지석 제막을 시작으로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도의회는 도청 청사 이전에 앞서 먼저 광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전체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 청사보다 약 2.4배 커졌습니다. 신청사의 특징 중 하나는 본회의장입니다. 천장과 외벽이 투명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방청객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디서든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주요 유관기관과 가까이서 근무하게 돼 광교 신청사에서 도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에 주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출발한 광교 신청사에서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건에 연루된 홍성표 양주시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를 통해 로컬푸드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사용되는 상황을 줄이고자 탈당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앞서 경찰은 홍 의원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인 김모 씨에게 뇌물을 받고 2호점 운영법인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홍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7대 의회에서 양주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로컬푸드 매장이 오픈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절기상 입추는 지났지만 봄은 아직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봄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 김수연 학예연구사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김수연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자, 이번에 기획전의 이름에서부터 봄이 느껴지는데요. 꽃이 웃고 작작새가 노래한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2022년 2월 27일까지 기획전 꽃이 웃고 작작 새가 노래하고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인간, 동식물이 공존하는 장욱진의 예술 세계를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와 함께 생태적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평생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자연을 담고 강인한 생명력을 주목해온 김병종, 김보희, 민병헌, 정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와 자연을 분리하고 목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던데요. 이것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 전시 연계 프로그램 펠트로 만나는 장욱진은 특별히 장욱진 작가의 차녀 장희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연과 함께한 장욱진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의 요소와 양모 펠트를 활용하여 비누, 키링, 카드, 바늘꽂이 만들기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3월까지 월 1회 운영되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3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관람객들께서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가졌던 피로와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장욱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의미가 큽니다. 네, 또 올 한 해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 장욱진미술관에서는 4개의 기획 전시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경기도 문화의 날에는 당일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과 도록 증정 또는 교육 키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최근에 또 이 미술관이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방영되면서 더 많은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나들이 장소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미술관 상설 전시에서는 장욱진의 작품을 활용한 영상, 아카이빙 자료, 그리고 VR로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장욱진 작품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야외 조각공원에서는 2월 한 달간 우리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눈 조각 작품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그 아이공원에서는 장욱진의 작품을 AR 동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김수연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의정부시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구 100만 이하 기초지자체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해 스마트 도시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예정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동두천시가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4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해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중앙도심광장에 시민 수영장을 건립하고 3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외국인 거주 아파트를 생활문화센터로 건립하는 등 모두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4천여 곳에 업체당 40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사업체이며 1월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더불어 전세버스 중 여행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에는 버스 한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최초 지급하는데요.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74건으로 전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도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율이 82%까지 증가한 것이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한 점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양주시가 지방도 375호선 일대 자전거 도로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구간은 광정면 능안교차로에서 대모시 1교차로 1.5km 구간이며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는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자전거 도로 노면 표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서 매연 저감 장치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과 신차 보조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